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 형사징계센터의 오종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트 7 각 징계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의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한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의결 요구권자, 즉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될 때 관할 징계 및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서와 관계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80누 1988 판례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권자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는데요. 이처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면 징계권자는 당연히 징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징계 의결 요구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 및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된 징계 의결 의사표시에 대한 효력은 관할 징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 요구서가 접수된 때 발생하며 징계 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관련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또한 징계 의결 요구권자는 징계 의결 요구와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 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는 것은 어떤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지를 사전에 알게 하며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 및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채 진행된 징계 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징계 혐의자가 징계 의결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 93누 15045 판결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규정에 따른 통보 절차를 취하기만 했다면 더 이상 해당 혐의자에게 징계 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징계 및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실조사입니다. 징계 및 인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실조사에 있어 필요하다면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석 통지서의 송부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및 인사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명령할 때는 출석 통지서를 송부해야 하며 위원회 개최 3일 전에는 혐의자가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은 위원회가 혐의자에게 직접 출석 통지서를 송부하지만 주소 불명이나 기타 사유로 직접 송부가 어렵다면 통지서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전달한 후에 그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91누 9961 판결에 의하면 출석 통지서를 통한 출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환 등의 방법에 의해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면 출석 통지로 간주한다라는 판결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출석 통지의 하자로 인하여 해당 징계 처분이 소청 또는 행정소송에서 다투는 일이 없도록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출석 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소정의 출석 통지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면 징계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해외 체류 및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서면 심사만으로는 징계에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문권과 진술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신문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하여 신문하고 필요하다면 관계인의 출석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혐의자도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이 경우 징계 및 인사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혐의자에게는 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안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징계의 의결은 무효가 됩니다. 이때 해당 혐의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요구가 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및 인사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및 인사위원회 의결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에 의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다면 출석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 7명이 출석한 위원에서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3개월 2명, 감봉 3개월에 3명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가장 불리한 의견의 차례로 유리한 의견 감봉 3월에 3명을 더했다면 과반수가 되는 정직 3월로 의결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지방직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정족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는데요. 국가직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마찬가지로 의견이 나뉘어 찬성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의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정하고 있습니다.